안녕하십니까. 손인석이 만난 사람의 손인석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통령상 수상을 하신 장엄만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엄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물론 네. 고맙습니다. 우선 그 회장님의 여러 가지 양력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대통령상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죠? 예. 현수막도 보고 했는데 한번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사단법인 단체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게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일 많이 했던 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그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이렇게 공적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상을 표창을 하게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민주평통에서 이제 주최하는 예, 주관하는 그렇습니다. 그걸 하신 거예요. 서울에서 직접 가 수상을 하시고. 아닙니다. 서울에는 또 관례적으로 계속 경주에서 네. 경상북도는 경주에서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표창을 대신에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아, 네. 예. 아이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자, 우리 장 회장님의 양력을 보면 청년회의소 회장님도 하시고 또 한국청년회의소 연수원 위원장님도 하시고 감사까지 하시고 이렇게 쭉 있는데 지역에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좀 봉사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처음에는 이렇게 될지는 몰랐죠. 저희도 이제 젊은 나이에 그냥 자기 것만 가지자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위에 있는 걸 둘러보고 조금 더 머리를 숙여서 보니까 또 생각외로 또 저희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머니 있는 거를 조금 내주니까 그게 또 결국은 더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표시 안 되게 아름아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있지 내세울 정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씩 이렇게 지역에 어떻게도 제가 태어난 고향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가 아닌 우리 자식들도 살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역을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제 거 있는 걸 조금 나눠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름답습니다. 예. 봉사는 역시 이게 봉사활동 하면서 이렇게 단체 중에서 또 보면 다문화 예. 또 관여하시고 또 바르게 살기 그다음에 또 뭐 있나요? 농아인몰에도 후회도 제가 하시고 예. 쭉 한번 이제까지 해온 어떤 활동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니요, 그렇게 너무 많아서 아니요. 청년단체를 이끌고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한국제이시에 가고 난 뒤에 지역에서는 조금, 그때 당시에 너무 과도기를 겪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 영천의 지역에 내려왔을 때는 조금 그렇게 큰 어떤 활동을 많이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보다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렇게 이제 눈이 가게 됐고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했는 거는 솔직히 없고 그냥 또 주위에서 또 제가 덩치가 커서 그런지 뭘 크게 봐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봉사는. 아니 저도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굉장히 신체도 좋으시고 또 목소리도 크시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것만 아니겠습니다만은 제시에서는 그래도 영천 역사가 몇 년이죠? 꽤 되죠? 원래 이제 2019년이 이제 50주년. 50주년이죠. 예, 50년 역사 이래 한국청년회의소, 한국제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직이라고 하면 굉장히 임원직이 되나요?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배출한 그런 상황이죠. 예. 저희들도 많이 어렵죠. 저 로컬의 수석 대표 할 때부터 시작해서 연수원의 이사, 위원장,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른 건 없었습니다. 한국제시에 올라가서 그냥 내가 맡은 바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국 제시에 올라가는 그 단계에서도 꽤 많은 갈등은 많이 있었어요. 왜? 금전적인 문제라다 시간적인 문제를 너무 많이 뺏기다 보니 몇 년 동안에. 이 집에 가업도 있는 상태에서 어떡하나 생각하다가 그래도 저희들 영천 청년회의소가
그 대한민국의 제시로 차트 넘버 58번입니다. 굉장히 58번이요? 선진 로컬인데 제 토탈은 몇 그리고 지금 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307, 80번 310, 예, 80번 지금 중에 로컬이 50번 예, 예. 굉장히 앞서가는 예, 넘버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우리 후배들한테도 보여줄 것도 있고 또 좋은 거는 그냥 혹시 제가 이제 밑에 일남일녀가 있는데 혹시나 아들이 제시를 간다 그러면 적극 추천을 해서 그 갔을 때 혹시 나중에 그 영천 청년회에서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 가 제시 회장을 하더라도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예전에 한국 제시에 어디 선거지 임무를 했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자랑하고도 싶고 아니면은 좀 뭐 그렇게 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또 그런 면에서 의해서 뭐 저는 또 이 한국 제시라든가 지역의 회장 뭐 연수원의 이사, 위원장, 한국 제시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너무 돈은 금전적으로는 솔직히 많이 썼어요. 시간적으로. 그런데 예, 좀 어려운 상황도 됐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금전적인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제가 얻었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이때까지 살다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눈을 돌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와가 주위의 분들도 이렇게 조금인데 그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다고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고 좋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뭐 지역적으로도 또 특히 농촌적으로는 여러 가지 인재들의 어떤 고갈 상태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의 어떤 청년 단체들이 어렵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많은 후배들께 조언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민주평통에 들어가셔서 지금 보니까 12기부터 계속 하셔서 18기까지 하고 계시네요. 근데 12기는 제가 한국제시의 임원으로 이제 한국제 선거지미로 있다가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12기에 제가 들어갔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평통에 대한 거는 조금 좋지 않아서 제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 문재인 정부 해가 15, 16, 17, 18기까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영천에서는 그래도 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으면 한 5선 정도 한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해봤습니다. 그래도. 예. 그래서 그렇게. 또 많은 그 활동이 기대됩니다. 특히 그러면 민주평통에서 하는 일은 주로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뭐 어떻게든 많은 분들이 이해를 헌법기관이고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든 평화통일 결국 이제 남과 우리나라가 그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 뭐 한국하고 분단이 돼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화를 주제로 한 어떤 통일을 하기 위한 어떤 그것 때문에 됐는데 뭐 저희들도 가서 뭐 많은 이제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또 생각 외로 또 저희들이 진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도 뭐 이게 국가적으로 서로 어떤 그 교류 때문에도 못 하는 것도 많았고 좀 그냥 앞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도 평화 통일을 해야 될 입장 같으면은 멀리를 생각하고 저희들 자식들한테 주기 위해서는 차츰차츰 준비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열연 수렴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화 통일을 위한 열연 수렴 뭐 그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중앙에 보고를 그렇죠. 하시고 앞으로의 어떤 통일에 대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대민 활동은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별로 이렇게 몸으로 느끼지는 못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대민 활동이 있습니까? 뭐 제가 몸담고 있는 동안에는 뭐 거의 뭐 탈북민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멘티를 해서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멘티를 해서 꾸준히 이렇게 케어를 해주서 같이 이렇게 하고 또 경찰서에 뭐 정보과에 같이 해서 또 행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보면 또 한편 또 이렇게 정치에도 좀 이렇게 관여를 하신 것 같아요. 보면 희망포럼 정치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도 계셨고 또 경북도당 청년위원회 수석위원장도 부위원장도 하셨네요. 어떻게 정치와의 관여를 하셨는데 특별히 어떤 그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렇겠죠? 그 남자로서 정치 쪽에 제시도부터 그러니까 정시회가 우리가 뭐 청년 단체지만은 뭐 정치사관학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뭐 남자로서 해가지고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거는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저는 관심이 저는 있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그래 하는데 뭐
한국 JC를 거치고 지역에 내려오다 보니까 또 뭐 별것도 아닌데도 했는데도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추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뭐 당에도 소속돼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책을 맡게 됐어요. 이렇게 맡게 되니까 내가 하기 싫다고 던지는 게 아니라 또 지역에 있으니까 또 제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충분히 해야 되겠다. 그럼 맡은 바 뭐 자기 직무에 충실하면은 나머지는 뭐 그 다음에 뭐 평가는 또 뒤에 후세들이 또 안 해주겠나 싶어서 기존에 있는 뭐 직책에 했을 때는 또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어떤 정치관을 갖고 계십니다. 지역에 활동하시면서 지역의 소리를 또 중앙에 또 나아가서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치적인 활동 또한 기대가 됩니다. 예, 우리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우리 장 대표께서는 우리 지역 농촌과 직접적인 연계 사업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농약이라든가 또 떡집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하게 된 어떤 계기라면 어떻게 있습니까? 계기는 없고 집에 자연적으로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이 업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할 때부터 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또 편했고요. 저는 여기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 때 대구에 나가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선택이 기계하고 농업 쪽이 있었다 그러면은 저는 기계 쪽으로는 조금 뭐 기계치에 했고요. 농업 쪽에 했을 때는 거의 뭐 만점이 나온 거를 제가 전공을 그러면 농업 쪽으로 그래서 농업 쪽으로 하다가 또 있었고요. 또 하나의 계기가 그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살아계실 동안에 그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된 거죠. 예전에는 이게 요즘에는 허가제 신고제다 보니까 괜찮은데 예전에는 뭐 이게 자격증이랑 이런 게 없었습니다. 아, 옛날에 오셨어요? 예, 없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 대한 어떤 자격증을 빌려와서 임대료를 주고 그렇게 했겠죠. 사용료를 주고. 그걸 보고 나니까 좀 그렇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뭐 저는 고등학교도 대구 농림고등학교 이쪽으로 해가 들어갔는데 농구를 하셨군요. 예, 도리어 그쪽이 또 마음이 편하고 또 훨씬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택했고 지금도 농업 쪽에 대한 거를 선택했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어떤 뭐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 지역에서 뭐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거, 뭐 저희들은 스테비아를 이용해서 스테비아 농법을 해서 과일을 생산해가지고 브랜드를 지금 지금 원래가 15년째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15년째. 예. 그 스테비아를 이용한 농법을 해서 15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차별화해서 농가 소득도 좋고요. 어떻게도 지방이 살아야지만이 뭐 중앙이 사는 것 같이 제가 생각하는 건 농민이 살아야 농민이 주머니에 풍족해야지만이 쓰면은 그게 결국은 나라가 부강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별화를 했을 때 기존에 있던 과일 한 상자에 5천을 받는 거를 6천원, 7천, 한 1,000원, 2,000원 더 받아주자는 식으로 해서 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15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꽤 많은 어떤 평가도 괜찮고요. 이제 차별화해서 이제 뭐 스테비아, 자두, 포도, 복숭아, 뭐 사과 이쪽으로 해가 차별화를 해가지고 별도로 농산물을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 보니까 그 스테비아를 사용한 어떤 농작물을 저도 꽤 많이 접한 것 같아요. 요즘 들어 점점 이렇게 늘어가는 추세인데 지역에는 거의 뭐 장 대표께서 많이 보급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여러 다른 농약사에서도 그걸 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농진청에 목록 고시가 돼 있는 거는 한 8업체 정도 돼 있습니다. 전국에서? 예. 없는데. 그 중에 이제 장 대표 하고 계시고? 예, 저희들도 하고 제가 될 수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쪽에서 스테비아를 가지고 공장을 이제 설립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이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뭐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조회해보면 아시다시피 스테비아는 아열대작물 허브과 식물입니다. 그 브라질이나 남미 쪽에서부터 시작했던 걸 저는 그쪽에서 해가지고 왔는데 이 생잎을 먹어도 허브과인데 생잎을 먹어도 설탕이 한 30-40배 정도 당도가 좋고요. 그렇습니다. 인체에 대한 어떤 문제? 아니요. 친환경이 때 잎에서 허브 식물이기 때문에 인체에 아무 해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항산화 물질. 녹차 먹으면 항산화 물질이 노화 방지하고 좋다 그러는 그 물질이 스테비아 허브에서는 녹차 성분의 5배가 들어있어요. 5배. 그러다 보니까 이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또 그거고요. 왜? 심장마비, 뇌출혈,
이런 거를 또 예방하기 위해서 항산화 물질도 많이 먹으라 그러고. 그렇죠, 그렇죠. 또 젊어지기 위해서. 예, 또 이것도 또 노화 방지도 되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그 스테비아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작물을 뭐 또 재배를 해가지고 일반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함으로 인해가 조금 더 뭐 건강에 좀 더 그것도 좋다 싶어서. 아, 그럼요. 예. 이제 농촌 어떤 농업도 선진화 발전해야 예. 되기 때문에 아주 거기에서는 우리 장 대표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버님께서 하시는 사업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가끔 이제 CNN을 보면 요즘 들어서 CNN에서 어떤 걸 하냐면 그 100년 기업 세계적인 100년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시리즈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셔널이 파나소닉이 됐다든가 아니면 코카콜라라든가 헐시스라든가 이런 이제 뭐 다국적 세계적인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지역에도 이제 선대에서 하시는 걸 받아서 지금 현재 몇 년째 아버님이 농약업을 사업자를 내신 지가 올해가 이제 60년 됐고요. 60년. 이제 어머님이 떡집을 하신 지가 제가 나이 한 50년 정도 가까이 돼 갑니다. 그러면 장 회장님 역할이 큽니다. 이번에 잘 연결하시고 이제 또 자제분이 받으시면 100년 이제 가업을 전통하시게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밑에 자식들이 만약 그걸 이어가지고 이게 또 이게 업이다 보니까 이게요.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다른 거에 비해서 또 투자 가치도 있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적극 추천을 하고 싶은데 또 뭐 자식들이 또 자기들이 가나대 또 전공도 그렇죠. 있으면 또 거기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 욕심으로서는 앞으로 좀 말씀하신 대로 뭐 영천에도 몇 군데 지금 4-5군데가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이 100년 전통을 잇는 어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일본 같은 데 가보면 100년 넘은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부러워했었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60년이니까 뭐 크지는 않은데 혹시나 또 나중에 또 멀리 봤을 때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자꾸 감에 있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그 유기농 농사를 한번 지어봤어요. 얼마 전에 작년에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배추하고 무를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그 유기농이라 해서 해보니까 굉장히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손도 많이 가고 벌레도 많이 잡아야 되고 그런데 주위에서는 그 농약을 치면은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또 저희들은 이제 일반인들 생각에는 이제 농약이라면 좀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유기농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요즘의 농약은 과거와 달라서 상당히 뭐 저농약 뭐 저유해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정말 유기농이 가능한지 오해가 있는지 우리 일반인들이 오해가 있는지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예. 유기농이라 그러는 걸 하면은 좋아요. 할 수 있으면. 그런데 그 여건이 안 돼요. 왜? 저희들도 지금 보면은 뭐 이게 지금 황사라든가 중국에서 나오는 이런 황사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폐 쪽으로 문제가 있듯이. 그렇죠. 또 지금 혹시나 뭐 이게 이 요건이 뭐 자동차라든가 매연이라든가 뭐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이 외부에 대한 이게 병에 대한 어떤 이게 요인이 너무 많아요. 저항력도 떨어져 있을 그렇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금 이제 저희들 아버님 때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병원에 가서 폐 쪽이나 뭐 여러 가지 위쪽이라든가 이렇게 암이 많이 걸리잖아요. 옛날에는 물론 옛날에도 알고 뭐 병이 있었겠지만은 모르고 돌아가신 분도 많았겠지만은 그렇죠. 지금은 이제 다 알고 난 뒤에도 그렇게 하듯이 제가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은 생각외로 또 젊은 사람들이 꽤 병이 많이 걸려와요. 그게 결국 환경이거든요. 그죠, 환경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는 1차 산업국가 때 밥을 먹고 나는 민족인데 계속 고기나 햄버거라든 뭐 피자라든가 스테이크만 먹고 했을 때는 아니 이 조직도 이게 무슨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저희들이 있는 이 습성을 가지고 바뀌다 보니까 또 다른 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기농 또한 똑같습니다. 외부에서 침략을 해놔가지고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를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서울에 제가 세미나를 갔을 때 어떤 한 분이 자기는 이 유기농을 했을 때는 이래 했을 때 물론 유기농을 했을 때는 모양이라든가 과실 크기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적고 수확량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떨어지는데 그걸 가져와 가지고 막상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도리어 몇몇 이게 상품화를 하겠느냐.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이 와가 뜬금없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과일이든 채소든 간에 우리나라에 우리 생물이라고 하는 벌레가 있는데 이 벌레는 맛있는 거 이걸 다 파먹는 게 벌레고 이거 그건데 이것까지 안 먹는다 그러면 도리어 독소가 있는 거 아니냐. 벌레도 안 먹는 걸 사람이 먹는다 그러면은 그렇죠. 문제가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지 그럴 수도 않느냐. 있어요. 정말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제가 알고 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WTO 때문에 해가지고 고독성 농약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다가 옛날 같이 해가지고 고독성을, 그러니까 독성이 강한 거, 그거를 지금 쓰다 보니까 이게 뭐 벌레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는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인체는 독성이 오래 남는다.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지금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희들이 뭐 묻고 죽으려고 그래도 막말로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농약은 거의 우리가 안심하고 작물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저독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용 방법에 보면 1년에 몇 번 2회에서 3회 밑으로 사용하고 그러고 약을 치고 난 뒤에 뭐 14일이면 14일 아니면은 뭐 20일 되면은 그 약에 대해서 WTO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약에 대해서 잔류가 없다. 그거를 명시해놨기 때문에 요즘에 또 뭐 농산물을 이래 나가면은 뭐 농약 잔류 검사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것 때문에 농가들도 뭐 자기들이 가서 이렇게 뭐 급하게 그런 게 아니고요. 농민들도 이제 알아서 잘 사용을 잘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농약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국민들께서 뭐 그렇게 뭐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거로 저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계속 그 귀농 또 개인 농업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정확하게 농약의 사용은 역시 농약사를 통해서 농약사님의 어떤 정확한 용법을 설명을 듣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해서 GMO, 그 유전자 변형 제품, 식품들 그런 것들보다는 역시 저농약의 우리 농산물이 훨씬 낫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유교 사상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GMO라든가 유전자 조작. 콩이 원래 우리나라 요만한데 이만하게 그렇죠. 물론 식량 경상을 많이 해서 뭐 시계자면은 뭐 식량 그 부족 국가에서는 공급을 할 수 있지는 모르겠는데 도리어 그게 훗날에는 혹시나 이 유전자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물론 묵고 살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는 맞지만 또 후에 또 이게 또 어떻게 변형이 될까 그것도 솔직히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아유, 그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우리 장 대표께서는 어떻게 농업의 과학화를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법인 그냥 개인 사업자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흥농 종묘 농약사 흥농 떡집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전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뭐 저희들도 이게 뭐 농약이라든가 아니면 떡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최대한 현실적으로 이제 자동화라든가 또 요즘에 나온 햇섭시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소규모 어떤 자영업자들은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어떤 자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위에서 뭐 또 기술센터라든가 시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몇 년 전부터 벌써 한 5년 정도 넘었죠. 횟수는 한 6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농업회사 법인으로 해서 뭐 충실히 이렇게 또 법인에 대한 어떤 의무를 다 하고 있으면서 해가지고 이제 뭐 법인으로서 이제 농약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떡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제 뭐 자동화라든가 이걸 지금 원래 2020년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기로는 뭐 고유 브랜드도 갖고 계시고 상표 등록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좀 PR 좀 하시죠. 뭐 아까 뭐 고유 상표 같으면 상표 등록은 저희들이 업체에서 농업에서 법인에서 했는 거는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어머님이 이제 떡을 하고 계시니까 그 우연찮게 했었는데 뭐 찰떡에다 뭐 찰떡이죠. 찰떡에다 팥을 묻혀 했는데 그게 뭐 예전에 그냥 어르신들 말로는 또 뭐 팥단지 이렇게 하다가 아 이것도 그래도 멀리를 바라보고 해서 뭐 이렇게 상표 등록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저희들도 뭐 생각하다가 또박이 떡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박이? 예, 또박이
또박이. 예, 또박이 떡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표 등록을 2019년도에 저희들 상표 등록을 했고요. 19년도.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뭐 그전부터 꽤 오래 이제 이게 맛이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지금 유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고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농업적으로 해가지고 스테비아를 이용한 이제 과일 그걸 해가지고 뭐냐면은 이제 스위트 달다 단 스테비아를 친 과일에가 스위트비아. 스티비아. 예, 그리고 채소는 이제 프레시비아 신선하다. 아, 프레시비아. 프레시비아가 세 개를 상표 등록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뭐 가능하다면 제 욕심은 뭐 떡으로서는 뭐 전국에 유통을 해서 많이 이렇게 보급을 진짜 제대로 된 먹거리를 이제 정직한 먹거리를 보급하는 게 그게 맞고 두 번째는 뭐 우리 또 조금 전에 뭐 스테비아 농법을 했는 과일 이런 걸 채소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먹고 건강에 좀 좋고 그것도 전국적으로 해가서 뭐 유통을 하는 게 또 목표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해서 뭐 세 가지를 해가지고 상표 등록도 해서 이렇게 아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그럼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기부금, 기부 활동. 제가 보니까 장 회장님이 꾸준히, 오랜 세월 동안 영천시에다가 이렇게 기부금을 또 항상 하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원래 이제 저희들이 원래가 이제 12년째 됐는데요. 그냥 큰 돈이 아닌 그 자식들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름 아닌 저도 예전에 뭐 사회 활동하고 담배하고 술도 꽤 많이 제가 이렇게 먹었던 사람인데 야, 이거는 좀 아니다. 우리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도 있고 이거 담배하고 이런 걸 좀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이제 원래 20살, 21살 됐는데 시민이다 한 8살, 7살, 8살 됐겠죠. 그때 애를 데리고 가서 아빠가 이제 담배 끊고 너희들은 아빠가 아무리 나중에 어렵더라도 뭐 빛을 내더라도 너희들한테 공부시켜줄 수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돈이 없어서 공부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나 그걸 보고 난 뒤에 크지는 않지만 내가 담배를 끊고 이 담배 끊었는 돈으로 이걸 장학금을 줄게. 그러면서 너희들하고 내가 해마다 주고 있으면은 나도 담배를 끊었어도 너희들한테 약속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 게 벌써 원래 한 2년 정도 됐는 것 같네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그 기부금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줬는 거고요. 그리고 주위에는 아까 또 뭐 말씀하셔도 그렇겠지만은 뭐 이거 지금 계신 뭐 손한방병원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건강 진료권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농아인이라든가 장애인 단체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공급을 해줘 보니까 그분들은 뭐 큰 어떤 목돈을 들고 나한테 병을 골줄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회장님께서 해가지고 우리 또 손한방병원에서 좀 저희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또 그거를 의료 진료권을 다 주니까 그분들 또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저희 또한 해가지고 뭐 또 뿌듯해요 이렇게 지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이게 기부금이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걸 조금 해가지고 주다 보니까 이게 모자라서 내가 나중에 큰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닌 그거보다 결국 또 메꿔지고 제가 또 조금 더 그 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자식들한테 본보기도 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어떤 큰 효과를 얻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냥. 참 본받을 게 많습니다. 항상 우리 장 대표님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사회활동도 많이 합니다만은 특히나 또 건강도 챙기시고 하면서 그 자식과의 자제분과 약속으로 인한 어떤 기부의 실천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장 회장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건강 완쾌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